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할 수 없는 것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조문하고 정리된 거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제52조 부기로 인한 등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 부기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기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승낙이 없으면. 그 5번은 권리의 변경과 경정에 대한 등기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부기 등기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주등기, 부기등기에 관한 표입니다. 주등기면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고 부기등기면 소유권 이외의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주등기면 순위는 같은 구면은 번호순, 다른 구면 접수번호 순서입니다. 부기등기면 주등기 순위하고 같은 순위,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번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다고 해요. 주등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뭐 1-1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기등기는 바로 여기하고 순위하고 효력이 같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소유권 보존 등기 당연히 주등기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주등기가 되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라든지 임차권 이전 등기라든지 이런 거는 부기 등기 됩니다. 소유권 목적으로 하는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뭐 저당권 설정 이런 경우 주등기가 되고요. 이런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 등기,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이런 거 부기 등기가 되는 거죠.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그다음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 차이 구분하시고요. 부동산 토지 건물 표시 변경 아니면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기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둘 다 해당이 되지만요. 차이는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는 경우는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5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승낙을 했어요. 여기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은 앞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제 부기등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건저당 채무자 변경, 그럼 채권 최고액의 변경 등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 채권 건저당이 돼 있다는 얘기죠. 건저당이 돼 있는데 이 채무액을 변경을 하는데 여기 승낙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기로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등기입니다. 직권 경영 등기, 부기 등기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이런 경우 다 주요 등기가 되고요. 환매 등기, 특약 등기, 뭐 권리 소멸 약정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등기 뭐 이런 식으로 약정이라든지 특약은 무조건 부기 등기가 되겠습니다. 부기 등기는 기존 등기와 동일 연장임을 표시하는 거고요. 기존 등기와 같은 순위, 같은 효력이 생기고요. 주등기, 부기 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 표기 합니다. 가지 번호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환매 특약 등기, 부기 등기가 맞죠. 권리 소멸 약정 등기 이것도 약정이네요. 이것도 부기 등기입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 이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 만약 2번이다 그러면 2-1 이런 식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는 거죠.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는 주 등기가 됩니다. 앞에서 보셨죠. 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 변경 등기 이런 경우 부기 등기가 되겠죠. 아까 보셨던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이런 내용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 이런 내용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의 효력.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네, 맞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예, 본등기가 됐네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네,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을 하는 거죠. 맞고요.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 등기. 네,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에 대해서 그 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아니죠. 지금 무효인데 무효를 주장을 하는 사람이 뭐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무효인데요. 자, 이거는 유효라고 바꾸면 되겠죠. 유효.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 등기에 대해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예, 틀린 건 3번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네, 맞죠. 가등기만으로는 지금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본등기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만약에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이거는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에요. 본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해야지만이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가등기 상태에서는 무효인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폐쇄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사항에 관한 경정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렇죠. 뭐 폐쇄된 거에 뭐 경정 등기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부동산 등기의 효력입니다. 권리 변동 효력.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접수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요. 대항적 효력. 이런 건 이제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죠. 등기해야 제3자한테 주장을 할 수 있다. 순위적인, 같은 구면 순위번호고요. 다른 구면 접수번호. 대개권 등기는 접수번호. 부기 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갑니다. 말소 회복 등기는 종전의 등기의 순위를 회복하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면 본등기 시 효력이 발생하고 가등기 순위에 따라서 되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순위를 먼저 앞으로 당겨야 될 경우 앞에다가 먼저 가등기를 해놓은 사람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는 예를 들어서 1, 2, 3, 4번이면 여기에 이제 가등기가 돼 있어요. 가등기가 돼 있으면 나중에 여기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2-1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순위가 되는 겁니다. 추정적 효력,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거죠. 유효 등기면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면 되는 거고요. 무효 등기면 유효 주장자가 입증을 하면 됩니다.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 그 무효죠.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를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었죠. 이렇게. 등기 대상의 권리 변동,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상속, 피상속인 사망 시에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는 상속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가 되고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이 합니다. 회사의 합병인 경우, 유정인 경우, 수용인 경우, 판결의 경우는 우리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중에서도 형성 판결일 경우에만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판결로 권리, 법률 관계가 형성되므로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든지 사행행위 취소 판결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지문 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런 내용은 바로 이제 이행 판결이 되겠죠.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니 등기해야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하는 판결은 본등기를 하라는 얘기죠. 본등기를 명했으니까 본등기를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죠. 확정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네, 맞는 지문이죠.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를 해야 본등기를 해야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경매 이런 식으로 있고요.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부. 폐쇄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네, 보존합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부활도 합니다.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할 때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등기부 부분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입니다.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일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 얼구만 둔다. 이게 틀렸네요. 갑구 얼구 아니고 여기도 표제부가 들어갑니다. 표제부가 여기다 들어갑니다. 표제부, 갑구, 얼구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서, 매매 목록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네, 맞습니다.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매 목록.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네, 등기 기록의 폐쇄에 대해서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를 한 때에 A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은 폐쇄해야 된다. 네, 상식적인 얘기죠. 갑토지를 을토지에 합병한 경우 등기관이 합필 등기할 때 을토지의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에 토지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한 갑토지의 등기 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토지의 등기 기록 중 표제부의 합병으로 인하여 을토지의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토지의 등기 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예, 상식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조문 한번 읽어본 거하고 안 읽어본 거하고는 틀리니까요. 이런 것도 정독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네, 여기 정의 부분에 등기부라고 하는 건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부분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하고요. 등기부 부분 자료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합니다.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1필지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하고요. 등기 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의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렇게에 따라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용어도 좀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식으로 하면 좋고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한 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 갑구, 얼구 이렇게 둡니다. 네, 이게 틀린 지문이 되고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한 동의 건물에 대해 표제부만 두고요. 이 경우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얼구를 둔다. 이게 이제 조문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건물은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자, 이것도 조문 내용인데요. 이건 지문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유 부분마다. 네, 이건 지문마다 보면은, 이 문제는 뭐 꼭 한 번씩 나와요. 이거는 고유번호 넣는 부분. 여기 있죠. 고유번호. 이렇게 해서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도 고유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표제부가 됐고요. 그 다음 표제부, 갑부, 얼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요게 양식이고요. 여기에 2024년 11월 29일 날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뭐 틀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개정은 돼 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요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이런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제부, 그 다음에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얼구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한동의 건물의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 다음 대지권의 표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명칭, 건물 번호, 건물 내역, 지목, 면적, 그 다음 건물 번호, 건물 내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요 안에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양식 보시면서 한번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 건물 내역
그 다음에 지목, 면적 나와 있고요. 건물 번호, 건물 내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양식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전유무마다 부동산 고유번호 부여한다는 얘기는 지문에 상당히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잘 알고 계시고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1호, 뭐 102호, 103호 뭐 이런 거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뭐 지금 양식에서 어디에다가 막 뭐 이 전유 부분 뭐 여기다가 뭐 고유번호 쓰냐 뭐 이게 아니고요. 이런 호수 101호에 대한 각각 다 따로따로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상 정면서 발급 신청서 매매 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상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이게 발급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할 때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 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증명서를 기록하며 발급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 운영 책임자의 증명을 적은 후 전산 이미지 관인을 기록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뭐 문제 나올 내용은 아니고요. 이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고 등기 기록 중 각구 얼구의 기록이 없을 때는 증명서의 그 뜻을 기록해야 된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이게 문제 5번 나왔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그 다음 도면 또는 매매 목록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상 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이런 것도 조문에 나와 있구나 이런 거 알아보시면 좋고요.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한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은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네, 조금 전 양식 나왔던 거 보셨죠? 그 양식 표제부, 각구, 얼구 나와 있는 이게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개의 등기 기록이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얘기고요.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네, 접수된 경우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발급을 못하는 거죠. 다만 그 부동산의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네, 이런 사항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질문이 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